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 중에서도 방사능 유출이라는 전무후무한 피해를 낳았던 후쿠시마에 또다시 큰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7.3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폭이 길고 오래 흔들렸으며 신칸센은 탈선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는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되어 현지 일본인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수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동부 지역은 2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관저로 출근해 피해 발생에 대비했고,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진 상황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 후 후쿠시마 제2원전은 사용 후 해결료 수조의 냉각이 정지되었고, 제1원전의 5호기 터빈 건물은 화재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일본 동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10년 전에 3.11 동일본 대지진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며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지진의 활동 상황이 과거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시기의 전조와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쓰나미는 일본이라는 열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일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지금의 일본 열도조차 화산 폭발과 지진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능가하는 초대형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소식에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후쿠시마의 재난을 일으켰던 3.11 동일본 대지진과 동급 또는 더한 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의 일본 열도를 몇 번이나 더 강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Go to. 일본은 유난히 재난이 잦은 나라입니다.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은 국가이기도 한데요. 화산 활동과 지진에 의해 만들어진 섬인 일본 열도는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매우 크고 작은 지진이 있어왔던 말 그대로 재난의 땅입니다. 매년 여름 태풍이 올 때마다 수많은 자연재해를 낳고 있으며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셀 수 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상상을 초월한 대지진도 역사적으로 수십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몇백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대지진입니다. 한 번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100년에서 200년이 지난 후 주기적으로 대지진이 다시 발생하는 것인데요. 19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보도되어 뉴스를 본 사람들에게는 고가도로가 통째로 무너진 장면이 뇌리에 깊게 새겨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만 6천 명 이상이 발생했고,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간사이 지방은 일본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장사를 하러 갔던 우리 교민들도 100명 이상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게 되어 한국인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2011년도의 동일본 대지진은 현대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으로 일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공식적으로 15,897명이 사망하고 2,534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했으며 22만 8,863명이 원래 살던 집을 떠난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물적 피해로는 건물 12만 7,290채가 붕괴하였고 27만 2,788채가 반파되고 74만 7,989채가 부분 손상을 입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화재 및 댐 붕괴 등 거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바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지진에 이은 쓰나미의 여파로 7단계 노심용해가 발생하여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해 후쿠시마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어난 보험금 손실액은 미화로 환산하였을 때 대략 145억 달러에서 346억 달러로 추정되며 일본은행은 지진이 발생한 후 3일 후인 3월 14일
시장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미화로 1,830억 달러의 금액을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추산한 피해액은 대략 미화 2,35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26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역사상 최악의 재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다시 경제를 일으키려던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렸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한 방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의 본진이 발생한 후 10여 년 동안 14,400회에 달하는 여진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3월과 5월에도 진도 5도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여 또다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진 발생의 주기가 짧아지며 지진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진도 7.3도의 지진은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는 전조일 수 있다고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게시판이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인들은 3.11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난 이후 10년이 지나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인들에게 끼친 공포는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지진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할 정도로 원전의 방사능 유출에 가장 큰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일본 해구를 따라 펼쳐진 해양판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에는 일본 해구 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향후 30년간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예측 지점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예측이 들어맞고 있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초대형 지진이 올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또다시 초대형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를 아직 해결도 못한 상황인데 또다시 쓰나미가 발생해 버린다면 11년 전의 참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쩌면 일본 전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사능 유출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 200년 단위로 대지진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주기적인 지진 중 머지않은 시일 내에 높은 확률로 도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도카이 대지진은 지금으로부터 168년 전인 1854년에 지진이 발생했고 도쿄 인근 스루가만을 진원지로 삼고 있는 적어도 규모 8 이상이 넘어가는 초대형 지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주기인 150년을 넘어선 도카이 대지진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일본 기상청은 도카이 지역과 그 주변의 지각 활동을 조사한 결과 도카이 지진에 즉시 연결되는 전조들이 포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치현과 나가노 현판의 경계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신발 저주파 지진이 관측되었고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관측 및 수준 측량 결과 오마에자키에서 장기적인 침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쿄만에서는 원래라면 보기 힘든 심해어가 자주 발견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심해어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곧 대지진이 올 수 있다는 전조로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도카이 대지진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가 더욱더 진행되면서 일본인들을 더욱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카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와 연계되어 도난카이 지진과 난카이 지진이라는 대형 지진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10년 전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초대형 지진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의 대형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본의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피해는 동일본 대지진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미 경제가 침체되어 추락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력으로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미래를 포기한 일본인들이 많은 요즘,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도 없고 대재난까지 끝없이 닥치자 머리가 깨어있는 일본인들은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옆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한류붐으로 인해 한국을 동경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었고 서양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보단 친절한 한국인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이유가 크다고 하며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자신들이 일본인이란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재난이 터져 일본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일본을 탈출하겠다는 일본인들이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로 과연 이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